굵은 빗방울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삼킬 듯이 차창을 두드렸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시야를 확보하려 애썼지만 거센 폭우는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맹렬했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저 멀리 희미한 얼룩처럼 번져 보이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도로 위. 어둠을 가르며 나아가는 검은색 세단은 마치 폭풍 속을 항해하는 작은 배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차량 뒷좌석에 앉은 강민주는 태블릿 PC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화면에 떠있는 복잡한 수치와 그래프들은 MJ그룹의 다음 분기 전략 방향을 결정할 중요한 자료들이었다. 그의 시간은 분과 초 단위로 쪼개져 있었고 퇴근길 차 안에서도 일의 연장선에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다. 그에게 집은 단순히 쉬는 공간이 아니라 아들 지훈이가 기다리는 유일한 안식처였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거센 비는 그의 귀가를 방해하고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겠습니다. 민주는 짧게 그래 라고 대답했을 뿐. 시선은 여전히 태블릿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때였다. 헤드라이트가 어둠 속에서 하얀 무언가를 비췄다. 처음에는 잘못 본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차가 점점 가까워지면서 그것이 사람의 형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비에 흠뻑 젖은 채 도로 한가운데 위태롭게 서 있는 여자였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하얀 원피스는 흙탕물에 더러워지고 몸에 밀착되어 비참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놀라 속도를 줄이며 물었다. 회장님, 저기 사람이... 민준의 첫 반응은 무시였다.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있고 이런 궂은 날씨에 일부러 차를 세우게 하려는 사기꾼일 수도 있었다. 괜한 일에 엮여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상관 말고 그냥 지나가 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차가 여자를 스쳐 지나가는 그 짧은 순간. 민주는 무의식적으로 사이드미러로 시선을 돌렸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멀어지면서 어둠 속에 잠기는 여자의 얼굴이 스쳤다. 화려한 화장은 빗물에 번져 있었지만 그 아래로 드러난 것은 계산된 표정이 아닌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깊은 절망감이었다. 공허하고 초점 없는 눈동자가 그의 뇌리에 박혔다. 무언가 단단하게 닫혀있던 그의 마음속에서 미세한 균열이 일어났다. 아들 지훈이를 제외하고는 그 누구에게도, 그 어떤 것에도 좀처럼 흔들리지 않던 그였다. 하지만 비에 젖어 부서질 듯 떨고 있는 여자의 모습은 이상하게도 그의 발목을 잡았다. 저 여자를 저렇게 두고 간다면 밤새 이 폭풍우 속에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익숙한 이성과 낯선 감정이 머릿속에서 충돌했다. 합리적인 판단은 계속 가라고 말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피어오르는 불편함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명령했다. 차 세워. 김 비서는 놀랐지만 즉시 차를 갓길에 세웠다. 민준의 결정을 되묻는 것은 그의 역할이 아니었다. 민준은 차에서 내리기 전 잠시 숨을 골랐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저 아주 사소한 변덕이거나 혹은 지독하게 피곤한 하루 끝에 찾아온 감상일지도 몰랐다. 그는 김 비서에게서 검은색 장우산을 건네받아 차 문을 열었다. 세찬 비바람이 그의 잘 다려진 수트 위로 흩뿌려졌다. 그는 천천히 여자에게 다가갔다. 인기척을 느낀 여자가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다. 경계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동자가 그를 향했다. 한서연이었다. 그녀는 갑자기 나타난 낯선 남자와 그의 뒤에 서 있는 고급 세단을 보며 뒷걸음질 쳤다. 또 다른 위협일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지배했다. 민주는 그녀와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멈춰 섰다. 그는 자신의 위압적인 분위기가 상대를 불편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며 말했다. 괜찮습니까? 도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겨우 들릴 정도였지만 이상하게도 선명한 울림이 있었다. 서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가늘게 떨리고 있을 뿐이었다. 그녀는 몇 시간 전 자신을 차에서 밀어내며 여기서 내 인생 끝이야 라고 외치던 약혼자의 목소리를 떠올렸다. 사랑, 믿음, 미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부서져 내린 지금. 그녀에게 타인의 호의는 또 다른 절망의 시작처럼 느껴졌다. 민주는 그녀의 침묵을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말을 이었다. 이런 곳에 계속 있으면 위험합니다. 감기에 걸릴 거고 다른 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일단 비를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는 우산을 그녀 쪽으로 조금 더 기울여 주었다. 그의 행동에는 어떤 불순한 의도도 느껴지지 않았다. 서연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짙은 눈썹과 날카로운 콧날. 굳게 닫힌 입술은 차가운 인상을 주었지만 자신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고요했다. 그 눈은 자신을 동정하는 것도 탐하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듯한 그런 종류의 시선이었다. 그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더 이상 버틸 기력도 무언가를 판단할 이성도 남아있지 않았다. 이대로 길 위에 쓰러져 모든 것이 끝나버려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던 찰나였다. 하지만 남자의 건조하지만 진심 어린 제안은 그녀 안에 꺼져가던 아주 작은 생존 본능의 불씨를 되살렸다. 민주는 그녀가 조금씩 경계를 허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는 자신의 차를 가리키며 말했다. 일단 제 차에 타시죠. 병원에 데려다 주거나 혹은 원하시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 데려다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이 비를 맞게 둘 수는 없습니다. 그의 제안은 정중했지만 거절하기 어려운 단호함이 배어 있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답이었다. 민주는 말없이 그녀를 부축하려 손을 뻗었지만 그녀가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자 조용히 손을 거두었다. 대신 그는 그녀가 차에 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고 한 걸음 물러서서 기다려주었다. 흠뻑 젖은 몸으로 고급 세단의 가죽 시트에 앉는 것이 망설여졌지만 서연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차 안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온기가 그녀의 얼어붙은 몸을 감쌌다. 민준이 차에 올라타자 김비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부드럽게 차를 출발시켰다. 차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민주는 김비서에게 히터를 더 강하게 틀라고 지시하고 뒷좌석에 있던 깨끗한 담요를 그녀에게 건넸다. 서연은 작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속삭이며 담요를 받아 몸을 감쌌다. 그녀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어두운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지금 그녀는 폭풍우를 피하고 있었지만 어쩌면 더 거대한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차량은 한적한 길을 한참 더 달려 거대한 철문 앞에 멈춰 섰다. 강민준의 지문 인식으로 소리 없이 문이 열리자 잘 가꾸어진 정원 너머로 거대한 저택의 모습을 드러냈다. 통유리와 차가운 석재, 날카로운 직선으로 이루어진 현대적인 건축물은 마치 예술 작품처럼 완벽했지만 사람이 사는 집 특유의 따뜻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곳은 성창이었고 강민주는 그 성의 외로운 군주였다. 차에서 내린 한서연은 저택의 규모에 압도당했다.
그녀가 상상했던 부유함의 차원을 훌쩍 뛰어넘는 광경이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안으로 이끌었다. 현관문이 열리자 드넓은 로비가 나타났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실내는 모델하우스처럼 비현실적으로 깔끔했고, 공기는 소독약 냄새가 날 것처럼 차가웠다. 발소리가 대리석 바닥에 울려 퍼지는 것이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였다. 집안일을 총괄하는 박 여사가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맞았다. 그녀는 민준의 사생활에 낯선 이가, 그것도 이토록 비참한 행색의 여인이 들어온 것을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프로였다. 표정을 갈무리하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박 여사에게 간결하게 지시했다. 손님방 준비해 주시고 씻을 수 있게 안내해 드려요. 따뜻한 차와 갈아입을 옷도 부탁합니다. 박 여사의 안내를 받아 도착한 손님방은 웬만한 호텔 스위트룸보다 넓고 호화로웠다. 하지만 그 방 역시 주인의 성격을 반영하듯 개인적인 흔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무미건조한 공간이었다. 서연은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하며 지난 몇 시간 동안 겪었던 끔찍한 일들을 씻어내려 애썼다. 빗물과 함께 눈물이 섞여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녀는 지금 낯선 남자의 낯선 집에 와 있었다. 새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자 몸은 한결 나아졌지만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어둠에 잠긴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 마치 자신의 미래 같아 두려웠다. 이곳은 폭풍우를 피하게 해준 안전한 피난처였지만 동시에 모든 것으로부터 고립된 거대한 새장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같은 시각, 민주는 서재에서 복잡한 심경으로 모니터를 응시하고 있었다.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자꾸만 아까 그 여자의 공허한 눈동자가 떠올랐다. 충동적인 동정심으로 섣부른 행동을 한 것은 아닐까 후회도 들었다. 그는 자신의 세상에 예고 없이 들어온 불청객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했다. 잠시 후 그는 조용히 서재를 나와 아들 지훈의 방으로 향했다. 새근새근 잠든 7살 아들의 얼굴을 보자 그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렸다. 지훈은 그가 세상에서 유일하게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존재였다. 그는 아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조용히 방을 나왔다. 자신의 통제된 세계에 들어온 저 낯선 여자가 아들에게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게 해야 한다고 그는 다짐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낯선 침대에서 일찍 눈을 떴다. 밤새 악몽에 시달린 탓에 잠을 설친 그녀는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다. 거대한 저택은 여전히 깊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물이라도 한 잔 마시기 위해 조심스럽게 아래층으로 내려가 주방을 찾았다. 최첨단 시설을 갖춘 주방은 요리를 위한 공간이라기보다는 전시품에 가까워 보였다. 그때 주방 입구에 작은 아이가 서 있는 것을 발견했다. 아침 햇살을 등지고 서 있는 아이는 마른 체형에 아버지의 날카로운 눈매를 꼭 닮아 있었다. 강지훈이었다. 아이는 낯선 사람의 등장에 놀라거나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그저 말없이 서서 신기하다는 듯 서연을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기묘한 정적이 흘렀다. 곧이어 나타난 박 여사가 지훈을 발견하고는 조심스럽게 아이를 데려가려 했다. 도련님, 이리 오세요. 아침 식사 준비해 드릴게요. 하지만 지훈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않았다. 아이의 시선은 여전히 서연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서연은 아이의 눈 속에서 짙은 외로움과 호기심을 동시에 읽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박 여사에게 정중하게 물었다. 제가 아이 아침을 간단하게 만들어줘도 될까요? 박 여사는 잠시 망설였다. 회장님의 집에 온 지 하루도 안 된 낯선 여자가 주방을 쓰겠다는 것이 탐탁지 않았지만
지훈이가 흥미를 보이는 모습에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 서연은 냉장고에 있는 간단한 재료들로 계란말이와 토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놀림은 망설임 없이 능숙했다. 재료를 다듬고 프라이팬을 다루는 모습이 오랫동안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다. 곧 고소한 버터 냄새와 계란 익는 냄새가 차가운 주방을 채우기 시작했다. 지훈은 식탁 의자에 앉아 턱을 괜 채 마법이라도 보듯 그녀의 모든 행동을 눈으로 쫓았다. 따뜻한 김이 나는 계란말이가 담긴 접시가 지훈 앞에 놓였다. 아이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내 포크를 들어 조심스럽게 한 조각을 입으로 가져갔다.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아이의 표정이 미세하게 밝아졌다. 평소 입이 짧아 박 여사의 속을 태우던 아이는 그날 아침 서연이 만들어준 소박한 아침 식사를 남김없이 먹어치웠다. 민주는 막 출근 준비를 마치고 아래층으로 내려오던 참이었다. 그는 식당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다. 그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늘 혼자 조용히 밥을 먹던 아들이 낯선 여자와 마주 앉아 무언가 즐겁게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두 사람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 순간 거대하고 텅 비어있던 자신의 성에 처음으로 온기가 도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민주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놀라움, 당혹감, 그리고 아주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어떤 종류의 희미한 기대감. 그는 그 평화로운 광경을 깨뜨리지 않고 멀리서 조용히 그들을 지켜보았다. 하룻밤의 손님일 뿐이라고 생각했던 여자가 이미 그의 세상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강민준이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하게 흐르던 공기가 순간 팽팽해졌다. 방금 전까지 한서연 앞에서 제잘거리던 지훈은 아버지를 보자마자 입을 다물고 작은 의자 위에서 몸을 굳혔다. 아이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사라지는 미소를 보며 서연은 부자 사이에 흐르는 보이지 않는 벽을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민주는 지훈에게 다가가 무심한 듯 물었다. 아침은 먹었어. 평소 같았으면 네 라는 단답형. 대답으로 끝났을 대화였다. 하지만 오늘 지훈은 조금 달랐다. 아이는 작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대답했다. 내 서연 이모가 계란말이 만들어줬는데 엄청 부드럽고 맛있어요. 아이의 들뜬 목소리에 민준의 시선이 잠시 서연에게 머물렀다. 그는 짧은 침묵 후 서연에게 시선을 옮겼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감정을 읽기 어려웠지만 어제 길 위에서 보았던 경멸이나 무관심과는 미묘하게 달랐다. 몸은 괜찮습니까? 서연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덕분에 잘 쉬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출근 준비를 마쳤다. 현관을 나서기 전 그는 박 여사에게 손님이 며칠 더 머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세요. 라고 지시했다. 그의 말에 서연과 박 여사 모두 놀랐지만 아무도 그 이유를 묻지 않았다. 민준이 떠나자 집안은 다시 원래의 고요함을 되찾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이전과 다른 미세한 변화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며칠 동안 서연은 조용히 저택에 머물렀다. 그녀는 민준의 배려에 신세를 지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다. 무언가 보답할 방법을 찾던 그녀는 지훈의 얼굴을 떠올렸다. 아이의 외로운 눈빛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그녀는 박 여사에게 조심스럽게 부탁했다. 혹시 주방에 있는 오븐을 잠시 사용해도 될까요? 아이에게 작은 간식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허락을 받은 서연은 주방으로 향했다. 다행히 찬장에는 기본적인 베이킹 재료들이 갖춰져 있었다. 그녀는 밀가루를 채치고 버터를 녹이고 계란을 풀며 반죽을 만들기 시작했다. 한때 그녀의 전부였고
빛나는 미래를 약속했던 파티시에의 꿈. 모든 것을 짓밟혔다고 생각했는데 그녀의 손은 그 감각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곧 오븐에서 달콤하고 고소한 빵 냄새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 향기는 집안 곳곳으로 퍼져나가며 차갑고 무기질적인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지우는 냄새를 맡고 곧장 주방으로 달려왔다. 아이의 눈앞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컵케이크가 놓여 있었다. 생크림과 작은 과일로 장식된 컵케이크는 동화 속에나 나올 법한 모습이었다. 지우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갓 구운 홈메이드 케이크를 마주했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포크로 케이크를 한 입 떠먹었다. 부드러운 빵과 달콤한 크림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렸다.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 어떤 비싼 장난감도, 화려한 선물도 아이에게 이런 순수한 기쁨을 준 적은 없었다. 저녁 늦게 퇴근한 민주는 현관에서부터 풍기는 달콤한 냄새에 의아함을 느꼈다. 거실로 들어선 그는 뜻밖의 광경을 목격했다. 지훈과 서연이 식탁에 마주 앉아 남은 컵케이크에 함께 크림을 바르며 웃고 있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이렇게 컸던가. 그는 자신이 아들의 저런 표정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지훈이 아빠를 발견하고는 컵케이크 하나를 들고 달려왔다. 아빠, 이것 좀 먹어보세요. 서연 이모가 만들었는데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이의 성화에 못 이겨 한입 베어. 문 순간 민주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인공적인 단맛이 아닌 부드럽고 따뜻한 맛이 혀끝을 감쌌다. 아주 오래전 희미한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어머니의 온기 같은 맛이었다. 그는 서연을 다시 보았다. 그녀는 그저 길 위에서 우연히 발견한 도움이 필요한 가련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텅 빈 이 집에 온기를 불어넣고 굳게 닫힌 아들의 마음을 여는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의 머릿속에서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었다. 이것은 감상적인 판단이 아니었다. 아들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에 대한 고민이었다. 그날 밤 민주는 서연을 자신의 서재로 불렀다. 서재의 무거운 공기는 다시 그들을 현실로 돌려놓았다. 그는 본론부터 꺼냈다. 한서연 씨에 대해 간단히 알아봤습니다. 과거 제과제빵 분야에서 재능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더군요. 그의 직설적인 말에 서연의 얼굴이 살짝 굳었지만 그녀는 반박하지 않고 다음 말을 기다렸다. 민주는 책상 위 서류 한 장을 그녀 앞으로 내밀었다. 지훈이에게는 안정적인 환경이 필요합니다. 내가 돈으로 사줄 수 없는 따뜻한 관심과 정서적 교감을 해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는 서연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지훈이의 개인 교사이자 보모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숙식을 포함해 업계 최고 수준의 다혈을 약속하겠습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닙니다.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비즈니스 제안입니다. 서연은 그의 제안에 할 말을 잃었다. 안전한 거처와 직업. 지금 그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이었다. 하지만 또다시 누군가에게 종속되는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가 망설이는 사이 지훈의 해맑은 웃음소리가 떠올랐다. 그 외로운 아이의 곁을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이 두려움을 이겼다. 그녀는 결심을 굳히고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이건 완벽히 업무적인 계약이고 제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게 되면 언제든 끝낼 수 있다는 조건입니다. 그녀의 당당한 태도에 민준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좋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나누었다. 차가운 비즈니스 계약이었지만 그 악수가 앞으로 그들의 삶을 얼마나 깊숙이 엮이게 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강민준의 저택에는 작은 변화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한서연은 더 이상 어색한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훈의 보모이자 유일한 친구였고 차가운 저택에 온기를 불어넣는 존재가 되었다. 아침이면 주방에서 고소한 빵 굽는 냄새가 피어올랐고 저녁이면 서재에서 들려오던 타자 소리 대신 거실에서 지훈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그녀의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가장 큰 변화는 지훈에게서 나타났다. 아이는 눈에 띄게 밝아졌다. 말수가 늘었고 얼굴에는 웃음이 많아졌다. 학교 생활에도 적극적으로 변했으며 서연에게는 서연 이모라고 부르며 친엄마처럼 따랐다. 아이는 매일 저녁 서연과 함께 현관에서 아빠를 기다렸고 세 사람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어색하지만 점차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어갔다. 강민주는 이 모든 변화를 묵묵히 지켜보았다. 처음에는 아들을 위한 합리적인 고용계약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느새 그 자신도 퇴근 시간을 기다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서연과 나누는 소소한 저녁 식사 대화. 아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풍경은 그가 아주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가족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의 얼어붙은 성벽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어느 주말 오후 그는 서재 창문 너머로 정원에서 지훈과 함께 꽃에 물을 주는 서연의 모습을 보았다. 햇살 아래 환하게 웃는 두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지난 몇 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종류의 평온함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과거의 망령이 그녀를 찾아내기 직전이었기 때문이다. 그 평화가 깨진 것은 한 통의 문자 메시지 때문이었다. 지훈을 재우고 방으로 돌아온 서연은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했다. 발신자 표시 제안으로 도착한 메시지에는 짧은 한 문장이 적혀 있었다. 나한테서 도망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한서연.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서연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최진욱이었다. 세상에서 가장 잊고 싶었던, 그녀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었던 그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다. 그날 이후 악몽이 시작되었다. 메시지는 시도 때도 없이 날아왔다. 내가 어디 사는지 알아. 그 대표 녀석이 널 평생 지켜줄 것 같아. 넌 내 거야. 협박의 수위는 점점 높아졌다. 그리고 마침내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는 서연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최진욱, 국내 굴지의 라이벌 기업 후계자이자 그녀의 전 약혼자. 그는 서연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재능과 미모를 자신의 트로피처럼 여겼다.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나 감히 도망친 것은 그의 거대한 자존심에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그는 상처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소유물을 잃어버린 것에 분노하고 있었다. 서연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숨기려 애썼다. 민준과 지훈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녀의 불안은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밤에는 악몽에 시달려 잠을 설쳤고 작은 소리에도 깜짝깜짝 놀랐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이 평화로운 삶을 망치고 싶지 않았고 민준에게 짐이 되고 싶지도 않았다. 위협은 점점 더 구체적으로 변해갔다. 어느 날 오후 지훈과 함께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을 때였다. 벤치에 앉아 아이스크림을 먹는 지훈을 보며 잠시 미소 짓던 그녀의 눈에 익숙한 검은색 스포츠카 한 대가 들어왔다. 공원 입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는 차.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최진욱의 차였다. 그녀는 황급히 지훈의 손을 잡고 자리를 떴다. 지훈아, 우리 빨리 집에 가자. 날카로운 관찰력을 지닌 민준이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할 리 없었다.
그는 눈밑이 어두워진 그녀의 얼굴과 억지로 지어 보이는 미소,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저녁 식사 자리에서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 있습니까? 안색이 좋지 않습니다. 서연은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그녀의 어설픈 변명은 오히려 그의 의심을 키울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묻지 않았지만 비서를 통해 그녀의 주변을 은밀하게 알아보도록 지시했다. 그가 고용한 사람이 위험에 처한 것을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그의 책임이었고 어느새 그 책임감 속에는 계약 이상의 감정이 섞여 들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서연은 또 한 통의 메시지를 받았다. 진동이 울리는 휴대폰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던 그녀는 천천히 화면을 확인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거기에는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다. 바로 오늘 오후 공원에서 지훈과 함께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던 자신의 모습이었다. 그리고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새로운 가족, 보기 좋네.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정말 슬프겠지. 협박은 더 이상 그녀 혼자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진욱의 칼날은 이제 그녀가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된 작은 아이, 지훈을 겨누고 있었다. 과거의 망령은 이제 그녀의 눈앞에 실체적인 위협이 되어 나타났다. 그녀가 힘들게 쌓아 올린 작은 행복의 성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훈의 사진이 담긴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한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공포가 목을 조여왔고 숨이 쉬어지지 않았다. 최진욱이 자신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아이까지 위협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화장실로 달려가 소리 없이 구역질을 했다. 그녀의 가장 큰 두려움은 지훈의 안전이었다. 그날 이후 서연의 행동은 눈에 띄게 변했다. 그녀는 지훈의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등하교는 물론 아이가 정원에서 잠시 노는 시간에도 창가에 서서 불안한 눈으로 아이를 지켰다. 그녀의 과민한 행동에 지훈은 이모, 어디 아파요? 라고 물었고 그럴 때마다 서연은 죄책감에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아이를 지키려는 행동이 오히려 아이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강민준에게 털어놓아야 할지 수없이 고민했다. 하지만 진실을 말했을 때 그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다. 아들의 안전을 위해 자신을 내쫓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렵게 얻은 이 작은 안식처를,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 아이의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았다. 침묵은 독이었지만 고백은 파멸일 수 있었다. 그녀가 고뇌하는 사이 최진욱은 다음 단계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있었다. 그는 강민준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 재계 인사들이 모이는 한 비즈니스 포럼에서 그는 우연을 가장해 민준의 앞에 나타났다. 잘생긴 얼굴에 사람 좋은 미소를 띤 그의 겉모습은 완벽했지만 그 눈빛에는 오만함과 차가운 계산이 서려 있었다. 조용한 카리스마를 가진 민준과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 진욱은 능숙하게 사업 이야기를 꺼내며 민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대화가 무르익을 무렵 그는 마치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이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다. 그러고 보니 강 대표님 댁에 제 사람이 신세를 지고 있다던데 혹시 한서연이라고 아십니까? 그는 집 나간 제 약혼녀라며 서연을 지칭했고 그녀의 행동을 철없는 사랑 싸움 정도로 가볍게 포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 서연이 얼마나 변덕스럽고 사람을 잘 속이는지, 그녀의 순진해 보이는 얼굴 뒤에 얼마나 무서운 면이 있는지에 대해 교묘하게 험담을 늘어놓았다. 그의 목적은 단 하나,
민준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어 서연을 완벽하게 고립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민준이 서연을 내쫓게 만들어 갈 곳 없는 그녀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게 만들 심산이었다. 민준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그의 말을 들었지만 속으로는 거센 파도가 일고 있었다. 최진욱이라는 남자의 등장은 그가 처음 서연을 차에 태웠을 때 가졌던 막연한 의심을 현실로 끄집어냈다. 그녀가 정말 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일까? 이 모든 것이 그녀가 꾸민 정교한 연극은 아닐까? 그의 이성적인 두뇌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무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다. 그는 잠든 지훈의 방을 정리하고 있는 서연의 뒷모습을 보았다. 만약 그녀가 진욱의 말처럼 교활한 사기꾼이라면 저렇게 진심 어린 표정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을까? 그는 문 앞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화들짝 놀라는 서연의 눈에서 깊은 공포를 읽었다. 그것은 자신의 비밀이 탄로 날까 두려워하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그녀에게 다가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대신 잠든 지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평온한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지난 한 달간 아이가 보여준 변화, 집안에 감돌기 시작한 온기,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여자의 진실된 눈빛. 그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무엇을 믿어야 할지 깨달았다. 그는 차갑게 식은 이성 대신 자신의 판단을 믿기로 결정했다. 비열한 미소를 띤 최진욱의 얼굴보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아이를 걱정하는 서연의 얼굴을 믿기로 했다. 그는 서연을 지나쳐 자신의 서재로 들어갔다. 그리고 문을 닫자마자 자신의 충직한 비서이자 운전기사인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호했다. 김 비서,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태성그룹 최진욱 상무, 그리고 한서연이라는 여자, 두 사람의 과거와 관계에 대해 샅샅이 조사해. 최진욱의 모든 비리, 약점, 먼지 한 톨까지 전부 다 찾아내. 이번 주말까지 내 책상 위에 모든 보고서가 올라와 있어야 해. 전화를 끊은 민주는 서재 창가에 서서 고요한 저택을 내려다보았다. 이제 전선은 명확하게 그어졌다. 그는 더 이상 방관자가 아니었다. 그녀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는 그녀의 가장 강력한 아군이 되어 전쟁에 뛰어들었다. 이것은 이제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자신의 아들과 어렵게 찾은 평화를 지키기 위한 MJ그룹의 수장 강민준의 싸움이기도 했다.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최진욱의 압박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악랄해졌다. 그는 이제 지훈의 하교 시간과 다니는 학원 이름까지 언급하며 자신이 언제든 아이의 주변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서연에게 각인시켰다. 그가 보낸 메시지를 확인한 서연은 더 이상 혼자서 이 공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침묵이 지훈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걸고 싸워야 했다. 그날 밤 서연은 잠든 지훈의 얼굴을 한참 동안 쓸어보다가 조용히 방문을 닫고 나왔다. 그리고 결심한 듯 강민준의 서재로 향했다. 서재 문 앞에 선 그녀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문을 두드리는 손이 가늘게 떨렸다. 모든 것을 잃게 될지도 모르는 순간이었다. 잠시 후 안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들어오세요. 서재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책상에 앉아있던 민주는 그녀를 보자마자 무언가 결심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녀가 입을 열기를 기다렸다. 서연은 마른 입술을 겨우 떼어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물에 젖은 솜처럼 무겁고 힘이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고백이 시작되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 횡설수설하던 그녀의 이야기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과거의 상처를 헤집는 아픈 절규가 되어갔다. 최진욱을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 그의 다정한 모습에 반해 모든 것을 바쳤던 시간. 그리고 그 다정함이 어떻게 서서히 숨막히는 통제와 집착으로 변해갔는지에 대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진욱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짓밟았는지 이야기했다. 작은 케이크 가게를 열고 싶다는 그녀의 소박한 꿈을 수준 낮은 짓이라며 비웃었고, 그녀가 만든 디저트를 맛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렸던 일들을 담담하게 말했다.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그녀의 모든 일정을 감시하며 사소한 실수에도 인격적으로 모독했던 순간들을 고백하며 그녀의 어깨는 잘게 떨렸다. 그의 정신적인 학대는 그녀를 점점 고립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들었다. 그녀 스스로가 아무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믿게 만들었다. 민준이 자신을 발견했던 그날 밤은 진욱이 처음으로 그녀에게 폭력을 휘두르려 했던 날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그에게서 벗어나야겠다는 생존 본능을 느꼈고, 가진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그 집을 뛰쳐나왔다고 했다. 마침내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동안 진욱에게서 받은 협박 메시지와 지훈의 사진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제발 지훈이만큼은 지켜주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사람이에요. 제가 여기서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훈이에게는 아무 일도 없게 해주세요. 민주는 그녀의 긴 고백을 단 한 번도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었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무표정했지만 책상 아래에서 그가 굳게 주먹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알지 못했다. 그녀의 이야기는 김 비서가 가져온 1차 보고서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다. 하지만 서류의 건조한 활자들이 담아내지 못하는 깊은 고통과 상처가 그녀의 목소리에 담겨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서재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그가 자신을 경멸하거나 혹은 아들을 위험에 빠뜨린 무책임한 여자라며 비난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그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떨리는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다. 그는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그 한마디가 지난 몇 년간 그녀를 올가매던 모든 죄책감과 자기 혐오를 녹여내리는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젖은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약속했다. 최진욱이 다시는 당신과 지훈이를 괴롭히는 일은 없을 겁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이제부터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 아닌 절대적인 확신이 담겨 있었다. 흔들리지 않는 그의 눈빛을 보자 서연은 자신을 짓누르던 거대한 공포의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관계가 아니었다. 거대한 벽이 무너져 내렸고 그 자리에는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지켜주려는 두 사람만이 남아 있었다. 달빛이 서재 창문을 통해 부드럽게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어깨에 기대어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말없이 감싸주었다. 위태롭게 시작된 그들의 인연은 이제 가장 깊은 비밀과 상처를 공유하며 누구도 끊어낼 수 없는 단단한 신뢰의 고리로 엮이기 시작했다. 한밤의 고백은 위기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한서연의 고백이 있었던 다음 날 아침, 저택의 공기는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불안과 비밀의 그림자가 걷히고 그 자리에는 조심스러운 신뢰와 연대감이 싹트고 있었다. 강민주는 평소보다 부드러운 눈빛으로 서연과 지훈을 대했고 서연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주변을 살피지 않았다. 그녀는 민준이라는 단단한 방패를 온전히 믿기로 했다.
하지만 MJ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집안의 온기와는 정반대로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민주는 자신의 앞에 선 김 비서가 내민 두꺼운 보고서를 날카로운 눈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보고서에는 태성그룹 최진욱 상무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의 화려한 학력과 경력 뒤에 숨겨진 추악한 비밀들, 즉 횡령, 내부자 거래, 비자금 조성, 그리고 정계 인사들과의 검은 유착 관계까지. 최진욱은 아버지인 최 회장의 그늘 아래서 아무런 제재 없이 자신만의 왕국을 구축해왔다. 그는 법 위에 군림했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민준의 표정은 점점 더 굳어졌다. 이것은 단순히 한 여자를 괴롭히는 치졸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었다. 사회의 암적인 존재를 뿌리 뽑는 전쟁이었다. 민주는 차갑게 식은 머리로 방역의 전략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적인 복수가 아닌 가장 효율적이고 치명적인 방법을 선택했다. 최진욱을 사회적으로 완벽하게 매장시켜 다시는 그 누구도 위협할 수 없도록 그의 돈과 권력이라는 두 날개를 모두 꺾어버릴 계획이었다. 그는 법무팀과 재무팀의 핵심 인력에게 극비리의 지시를 내렸다. 조용한 전쟁의 서막이 올랐다. 강민준의 방역은 물밑에서 조용히 시작되었다. 며칠 후 최진욱이 실질적으로 관리하던 태성그룹의 한 계열사에 갑작스러운 자금 압박이 시작되었다. 주거래 은행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출 만기 연장을 거부하고 상환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그 은행의 최대 주주가 MJ그룹과 긴밀한 관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자금줄이 막힌 최진욱은 당황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어찌 된 일인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은행 고위 관계자들은 모두 약속이라도 한 듯 그와의 연락을 피했다. 보이지 않는 거대한 손이 자신의 목을 조여오고 있다는 불길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그 실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며칠 뒤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었다. 한 유력 경제지에 최진욱 상무의 내부자 거래 의혹에 대한 익명의 투서가 접수되었고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단독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갔고 태성그룹의 주가는 폭락했다. 최진욱은 분노에 휩싸였다. 그는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민준이 있을 것이라고 직감했지만 아무런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더욱더 난폭해졌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싶었지만 그의 주변은 이미 민준이 쳐놓은 거미줄에 의해 완벽하게 포위된 상태였다. 그의 손발은 묶여 있었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분노에 찬 그가 서연에게 더욱 악의적인 협박 문자를 보내는 동안 민주는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다. 민주는 태성그룹의 최 회장에게 직접 연락해 단독 면담을 요청했다. 재계의 오랜 거물인 최 회장은 아들의 방패막이가 되어줄 가장 강력한 존재이자 동시에 그의 가장 큰 약점이기도 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민주는 어떤 협박이나 감정적인 동요 없이 그저 최진욱의 비리가 담긴 핵심 증거 자료들을 묵묵히 최 회장의 앞에 내려놓았다. 민주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태성그룹과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시장의 안정을 해치는 불확실성은 제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은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아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그룹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명백한 경고였다. 최 회장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는 강민준의 경고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린 아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분노했다. 그는 평생을 바쳐 이룩한 자신의 제국을 그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인물이었다.
그에게 아들은 후계자일 뿐 제국 그 자체보다 중요하지는 않았다. 그날 저녁 최진욱은 아버지인 최 회장의 긴급 호출을 받고 회장실로 불려 들어갔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무슨 잘못을 했는지 깨닫지 못한 채 오만한 표정으로 아버지 앞에 섰다. 하지만 그를 맞이한 것은 평소와 같은 든든한 후원자가 아닌 얼음처럼 차가운 분노에 휩싸인 그룹의 총수였다. 최 회장은 민준이 건넨 서류 뭉치를 그의 얼굴에 집어 던졌다. 이게 대체 다 뭐냐? 최 회장의 고함이 회장실을 울렸다. 최진욱은 바닥에 흩어진 서류들을 보고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자신의 모든 비리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강민준의 방역은 최진욱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가족의 권력을 그의 목을 겨누는 가장 날카로운 칼로 바꾸어 놓았다. 개인적인 복수극은 이제 기업의 생존이 걸린 재앙이 되어 그를 덮치고 있었다. 강민준이 외부에서 벌이는 치열한 전쟁과는 대조적으로 저태간의 시간은 평화롭게 흘러갔다. 한서연은 민준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는 굳건한 믿음 아래 오직 지훈에게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에만 집중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악령에 시달리지 않았고 민준은 집으로 돌아올 때마다 회사에서의 냉철한 CEO의 가면을 벗고 하나이의 아버지이자 다정한 한 남자의 얼굴을 되찾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의 초등학교에서 가족운동회 안내장이 날아왔다. 매년 이맘때 열리는 행사였지만 지훈에게는 즐거운 기억이 아니었다. 바쁜 아빠는 늘 참석하지 못했고 엄마의 빈자리는 아이의 마음에 작은 그늘을 만들었다. 지훈은 안내장을 서연에게 보여주며 차마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하는 소망을 그렁그렁한 눈망울에 담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훈은 잠자리에 들기 전 용기를 내어 민준에게 물었다. 아빠, 이번 운동회에 서연 이모도 같이 가면 안 돼요. 아이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민준과 서연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자신이 나서는 것이 혹시나 아이와 민준에게 부담이 될까 망설여졌다. 그녀는 지훈의 법적인 보호자가 아니었기에 선을 넘는 행동이 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민준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아들의 희망이 담긴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 자신도 서연과 함께 부모로서 행사에 참여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있었다. 그는 단호하게 결정을 내렸다. 그래, 우리 세 사람 같이 가자. 그의 말에 지훈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고 서연은 그런 두 사람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운동회 날 학교 운동장은 학부모와 아이들로 북적였다. 그동안 이런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거의 없던 MJ그룹의 강민준 회장이 나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옆에 지훈의 손을 잡고 서 있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세 사람은 누가 봐도 완벽하고 다정한 가족처럼 보였다. 수군거리는 시선들이 느껴졌지만 민준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지훈에게만 집중했다. 지훈은 난생 처음으로 느껴보는 행복감에 들떠 있었다. 아이는 자랑스럽게 서연의 손을 잡고 친구들에게 우리 이모야 라고 소개했고 담임 선생님께는 우리 아빠랑 같이 오셨어요 라며 활짝 웃었다. 세 사람은 2인 삼각 경기에 출전해 넘어지면서도 웃음을 터뜨렸고 함께 작은 케이크를 만드는 프로그램에도 참여했다. 서연의 전문가다운 솜씨에 그들의 케이크는 단연 돋보였다. 케이크 위를 생크림으로 장식하며 지훈이 무심코 외쳤다. 와, 우리 엄마가 만든 케이크가 세상에서 제일 예뻐. 아이는 이모가 아닌 엄마라는 단어를 쓴 것을 뒤늦게 깨닫고는 얼굴을 붉혔다. 그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지만 민준과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부드러운 미소로 아이를 바라볼 뿐이었다. 엄마라는 단어는 더 이상 그들 사이에서 어색한 금기어가 아니었다. 그날 하루
민주는 자신이 몰랐던 서연의 새로운 모습을 많이 발견했다.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함께 웃고 뛰는 그녀의 모습은 따뜻하고 사랑스러웠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저 순수한 행복은 그가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사줄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한서연은 더 이상 아들을 위한 임시방편이나 고용인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과 아들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행복에 지친 지훈이 잠든 후 저택에는 고요하고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민주는 서연에게 함께 테라스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떠 있었다. 그는 늘 하던 비즈니스적인 말투가 아닌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그녀에게 말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지훈이가 저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처음 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녀의 놀란 시선이 그에게 향했다. 한소연 씨, 우리가 처음 맺었던 계약은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지훈이의 보모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이 달빛 아래서 반짝였다. 그는 심호흡을 한 뒤 자신의 마음을 전부 담아 고백했다.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계약이 아닌 진짜 가족이 되어주세요. 지훈이의 엄마가, 그리고 나의 아내가 되어주십시오. 한소연 씨, 화려한 이벤트도 값비싼 선물도 없는 소박한 청혼이었지만 그 어떤 프로포즈보다 진실되고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서연은 예상치 못한 그의 고백에 아무 말도 잇지 못하고 눈물만 가득 고인 채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한서연은 눈물로 얼룩진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작은 움직임에 강민주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표정으로 그녀를 자신의 품에 가득 안았다. 비에 젖어 절망에 빠져 있던 한 여자를 차에 태웠던 그날 밤. 그는 자신의 얼어붙은 삶에 이토록 따뜻한 행복이 찾아오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계약이 아닌 진정한 사랑으로 맺어진 미래를 약속했다. 하지만 그들이 새로운 행복을 꿈꾸는 동안 최진욱은 인생의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아버지 최 회장에 의해 그는 그룹의 모든 직위에서 해제되었고 법인카드는 정지되었으며 그의 사무실은 압수수색을 당했다. 최 회장은 그룹을 살리기 위해 아들을 버리는 냉혹한 결정을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진욱의 마음속에는 복수심만이 불타올랐다. 그의 뒤틀린 분노는 자신을 이렇게 만든 강민준과 한서연을 향했다. 그는 이성을 잃고 마지막 발악과도 같은 끔찍한 계획을 세웠다. 강민준의 가장 큰 약점인 아들 지훈을 납치하는 것이었다. 아이를 손에 넣으면 강민준을 협박해 자신의 모든 것을 되찾고 한서연을 다시 자신의 발 아래 무릎 꿇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며칠 뒤 그는 돈으로 고용한 인부 2명과 함께 지훈이 다니는 피아노 학원 앞에서 잠복했다. 수업이 끝나고 서연이 지훈의 손을 잡고 나오는 순간 그들은 주차장에서 아이를 낚아채려 했다. 지훈아 서연의 비명이 주차장을 갈랐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벌어졌다. 한 남자가 지훈을 붙잡아 차에 태우려고 했고 다른 남자가 서연의 앞을 가로막았다. 하지만 지금의 한서연은 더 이상 과거의 무력한 희생자가 아니었다. 지훈을 향한 모성애는 그녀 안에 숨겨진 용기를 폭발시켰다. 그녀는 자신을 막는 남자의 팔을 물어뜯고 지훈을 붙잡은 남자에게 달려들어 미친 듯이 핥히고 때렸다. 내 아이에게서 손 떼. 그녀의 절규에는 연약함 대신 새끼를 지키려는 암사자 같은 맹렬함이 담겨 있었다. 사실 민주는 최진욱의 비이성적인 행동을 예측하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 그는 이미 며칠 전부터 자신의 경호팀을 지훈과 서연의 주위에 그림자처럼 배치해 놓은 상태였다.
진욱이 움직임을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그는 경찰에 신고하는 동시에 직접 현장으로 차를 몰았다. 서연이 필사적으로 시간을 버는 사이 주차장 입구로 여러 대의 차량이 미끄러지듯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강민준과 그의 경호원들, 그리고 출동한 경찰들이었다. 순식간에 상황은 역전되었다. 진욱은 당황했지만 이내 품에서 날카로운 칼을 꺼내 지훈의 목에 겨누었다. 가까이 오지 마. 모두 물러서 그는 겁에 질려 우는 지훈을 방패 삼아 절규했다. 팽팽한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민주는 아들을 보고 당장이라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이성을 잃은 진욱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최진욱, 여기서 멈춰. 아이는 죄가 없어. 네가 원하는 게 있다면 나와 이야기해. 그는 진욱과 대화를 시도하며 경찰이 포위망을 좁힐 시간을 벌었다. 그때 진욱의 시선이 민준에게 쏠린 틈을 타 서연이 움직였다. 그녀는 진욱과 눈을 맞추며 최대한 그를 자극하는 말을 던졌다. 최진욱, 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어. 넌 처음부터 패배자였어. 그녀의 도발에 진욱이 격분해 잠시 그녀에게 시선을 돌린 순간 그녀는 지훈을 향해 외쳤다. 지훈아, 아빠한테 달려가. 동시에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가방을 진욱의 얼굴을 향해 힘껏 던졌다. 아주 짧은 순간 진욱의 자세가 무너졌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지훈은 아빠를 향해 달려갔고 그 순간 사방에 숨어있던 경찰과 경호원들이 일제히 진욱에게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다. 의학 진욱의 비명과 함께 모든 상황은 종료되었다. 민주는 울면서 달려오는 지훈을 품에 안고 충격으로 다리가 풀려 주저앉은 서연에게 달려갔다. 그는 두 사람을 한꺼번에 자신의 품에 끌어안았다. 서연은 그의 품에 안겨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민주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당신이 지훈이를 구한 거야. 정말 고마워.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는 가운데 최진욱은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고 있었다. 그는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강민준과 한서연을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그의 모습은 권력과 명예를 모두 잃어버린 한심한 패배자의 모습일 뿐이었다. 그의 오만함은 결국 그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다. 끔찍한 악몽은 그렇게 끝이 났다. 세 사람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흔들렸지만 결코 부서지지 않은 하나의 가족으로 서 있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최진욱은 납치미수와 폭행, 그리고 강민준이 수면 위로 끌어올린 각종 기업 비리 혐의가 더해져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았다. 태성그룹은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 최 회장은 불명예스럽게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길고 어두웠던 과거의 악몽은 그렇게 완벽하게 끝을 맺었다. 한때 그들을 위협했던 거대한 폭풍우는 이제 찻잔 속에 미풍처럼 잦아들었다. 끔찍한 사건이 지나간 자리에는 서서히 치유의 시간이 찾아왔다. 지훈은 한동안 심리 상담을 받았지만 아이는 어른들의 생각보다 강했다. 아빠와 서연의 굳건한 사랑 안에서 아이는 빠르게 안정을 되찾았고 이전보다 더욱 밝고 씩씩한 아이로 자라났다. 저택을 감돌던 차가운 침묵은 이제 지훈의 웃음소리와 서연의 노랫소리,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민준의 따뜻한 시선으로 가득 찼다. 몇 달 후 따스한 햇살이 가득한 어느 봄날 세 사람이 함께 사는 저택의 정원에서 작은 결혼식이 열렸다. 세상의 이목을 끄는 화려한 결혼식이 아니었다. 김 비서와 박 여사 등 소수에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채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서로의 미래를 약속했다. 그 정원은 민준이 처음으로 서연과 지훈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굳었던 마음이 녹아내렸던
그들에게는 의미가 깊은 장소였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서연은 눈부시게 아름다웠다. 그녀를 바라보는 민준의 얼굴에서는 더 이상 냉철한 CEO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여자를 바라보는 한 남자의 행복과 설렘만이 가득했다. 작은 턱시도를 차려입은 지훈은 링베어러가 되어 늠름하게 두 사람에게 반지를 전달했고, 하객들은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진심을 담은 서약을 했다. 민주는 텅 비어있던 자신의 세상에 빛과 온기를 가져다 준 그녀에게 감사를 표하며 평생 그녀와 지훈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울타리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서연은 절망의 빗속에서 자신을 구해준 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려준 지훈에게, 이제는 자신이 두 사람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주겠다고 눈물로 약속했다. 결혼 후 민주는 서연의 오랜 꿈을 이뤄주었다. 그는 그녀가 온전히 자신의 재능을 펼칠 수 있도록 도심 한적한 곳에 그녀만의 작은 파티세리를 열어주었다. 가게의 이름은 세렌디피티였다. 뜻밖의 행운이라는 의미처럼 폭풍우 치던 밤에 우연한 만남이 가져다준 기적같은 행복을 기념하기 위함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MJ그룹 강민준의 아내가 아닌 실력 있는 파티시에 한서연으로 세상에 섰다.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그녀의 파티세리에서 펼쳐졌다. 가게는 달콤한 빵 냄새와 손님들의 행복한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민주는 지훈의 손을 잡고 가게를 찾았다. 지훈은 쇼케이스 앞에서 행복한 고민에 빠졌고, 서연은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들을 맞으며 프로페셔널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온전히 빛나고 있었다. 민주는 창가 자리에 앉아 그런 아내와 아들의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길 한가운데 버려진 한 여자를 도왔을 뿐인데 그녀가 자신의 아들의 새엄마가 되고 자신의 세상의 중심이 될 줄은 정말 몰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녀에게 다가가 카운터 위로 손을 뻗어 그녀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놀란 그녀가 고개를 들자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수많은 말을 대신하는 깊은 사랑과 신뢰, 그리고 앞으로 함께 만들어갈 행복한 미래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다. 길고 긴 폭풍우는 완전히 지나갔다. 이제 그들 가족의 앞날에는 따스한 햇살이 내리쬐는 새로운 길, 그 찬란한 여정의 시작만이 기다리고 있었다.